뉴스 매거진 7 2부 시작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보다 심각한 미중유의 시국이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우리 경제를 이렇게 진단하며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여야 3당이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합의하자 곧바로 간부회의를 소집해 긴급 추경 편성에 들어갔는데요. 도의회는 충청북도 코로나 1회 추경안을 긴급 상정해 오는 24일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충청북도에 접수된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피해 접수 건수는 6천 건, 이로 인한 피해 신고 금액은 2,130억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경에 합의하면서 충청북도도 총선 이후로 계획했던 1회 추경을 다음 주로 앞당겨 진행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만 집중한 이른바 원포인트 추경으로 우선 1,000억여 원의 운영자금을 기업들에게 풀고 농번기를 맞아 생산적 일손봉사 규모를 3만 명 이상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학원 강사를 비롯해 예술인과 보험설계사 등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근로자들에게 월 50만 원씩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일감이 줄어들며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들에게도 최대 2개월 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최대 3개월 동안 월 180만 원을 지급하는 예산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도의회도 당초 계획을 앞당겨 다음 주 본회의를 소집한 뒤 추경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결국 세 차례 연기 끝에 4월 개학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학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학이 결국 4월 6일로 연기됐습니다. 4월 개학은 사상 처음입니다. 충북교육청도 학사 일정을 조정하고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기존의 온라인 학습을 강화하고 일주 수업량 시간표 예시안을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안내하여 학생들의 학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개학 연기에 따른 긴급 돌봄도 연장 운영하기로 했으며 중간, 기말고사는 학교 재량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고3 수험생을 위한 온라인 진학 지원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대입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발표에 고3 학부모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사태가 좀 이제 잦아지려면 뭐 반년 이상 걸린다 막 그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입시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해요. 학생들도 개학 연기가 마냥 즐겁지만 않습니다. 학력 저하에 따른 걱정 때문입니다. 학교 안 가는 상황에서 이제 수업에 공백이 생기면 좀 따라잡기가 힘들고 혼자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워야 되다 보니까 없는 동안 작은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TV에 나쁜 걸 모방해서 보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제일 걱정이고요.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4월 개학이라는 현실 앞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과 걱정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비례의원이 탈당을 하면 국회의원직을 자동으로 상실합니다. 다만 제명을 당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법원이 이른바 셀프 제명을 통해 탈당한 김수민 의원 등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의원들의 탈당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김수민 의원은 바른미래당을 거쳐 지난 4일 미래통합당 청원구 총선 후보로 변신합니다. 비례대표는 스스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김 의원은 이른바 셀프 제명이란 형식을 통해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셀프 제명이 잘못됐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민생당이 낸 제명 절차 취소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비례국회의원이 자신에 대한 제명 결의에 참여한 것은 법과 규정에 어긋난다고 본 겁니다. 이에 따라 김수민 의원은 바른미래당을 계승한
민생당 소속으로 원내 복귀됐습니다. 김 의원은 동반 탈당했던 동료 의원들과 긴급 회동을 갖고 조만간 민생당을 탈당해 미래통합당 후보로 총선에 완주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부에선 이중 당정 문제를 제기합니다. 통합당에서 공천을 받을 당시 실제로는 민생당 소속이었던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합당 입당과 공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정식 후보 등록 전에 민생당을 탈당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도 재입당과 재공천은 필요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현직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보좌진들도 퇴직해야 하는 등 이전보다 어려운 여건에서 총선을 치러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4.15 총선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여야가 위성정당을 만들거나 참여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그런데 발표되는 명단을 보면 충북 출신을 찾아보기가 어려운데요. 21대 국회에서 충북의 정치적 위상과 지역 현안 관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박은수 전 전국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이 충북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재숙 청주시의원의 딸이기도 한 박 후보는 19번을 배정받았습니다. 한 자릿수 순번이 안정권이라고 보면 당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명단에는 충북 출신이 전무합니다. 박한석 충북도당 전 수석 대변인이 문을 두드렸지만 40명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 선거법 개정에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정의당에서도 충북 출신 당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당선권인 6번에 배치됐던 신장식 전 정의당 사무총장이 음주와 무면허 운전 전력으로 후보직을 자진 사퇴했고 지난 지방선거 때 청주시장에 출마했던 정세영 후보의 딸인 정민희 후보도 12번을 받아 역시 당선이 쉽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충북 출신의 비례대표에 특히 안정권에 있는 후보가 없다는 얘기는 4년 뒤에 새로운 인물들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등장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 4년 전 총선에서는 당시 새누리당 최연애, 국민의당 김수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충북 출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충북의 비례대표 전멸은 지역의 정치적 역량을 더욱 위축시켜 현안 해결에 어려움을 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뉴스 매거진 7 오늘의 이슈와 화제에서는 4.15 총선을 앞두고 주목받는 정치 신인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충주 선거구 김경욱 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정말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데요. 이번에 이제 충주 선거구에 출마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먼저 이제 소감 한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제가 그 충주 선거구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그 공천을 받고 나니까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충주가 상당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변화를 갈망하는 충주 시민 또 저희 당 지지자들의 뜻을 받들어서 반드시 승리를 이루어내겠다는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이제 새로운 충주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지가 또 강력해 보이시고요. 사실 이번 총선을 좀 지켜보고 보니까 유독 좀 새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후보님도 마찬가지겠고요. 후보님께서도 이제 정치를 하겠다, 뭐 총선에 좀 출마를 해봐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에는 어떤 배경이 좀 있으실 텐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좀 출마를 하시게 되셨나요? 네, 저는 그 30년간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만 정확히 30년을 근무를 했고 네. 이제 마지막에 차관으로까지 재임을 했습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뭐 여러 곳에서 좀 영입 제의가 사실 있었고요. 상당히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 고향이 굉장히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 충주를 좀 제대로 그
지역 개발의 모범 사례가 될 정도로 발전시켜 보고 싶다 이런 열망이 있어서 좀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30년 동안 이제 근무를 하셨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쌓았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고향을 좀 새롭게 변화시켜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방금 제 고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오랜만에 또 그럼 충주에 오셨겠어요? 네, 제가 그 충주시 목행동에서 태어나서 네. 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입학했었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충주의 부모님들 사이에서 그 중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면 서울이나 청주로 유학을 보내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서울로 유학을 가서 중고등학교를 나왔고요. 그 대학 졸업 후에 바로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온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정말 뭐 이제 중학교 이제 중간에 이제 또 유학을 서울로 유학을 또 가셨으니까 또 오랜만에 또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래도 또 고향이 주는 그런 푸근함도 있잖아요. 당연히 푸근함을 느끼고요. 근데 좀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낍니다. 네. 당시 제가 유학 가던 시절에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충주 인구와 지금의 충주 인구가 엇비슷합니다. 근데 당시 충주와 비슷한 인구를 가졌던 천안이나 원주 이런 데하고 이제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그 도시 규모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충주도 인근 도시들 수준으로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제가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네, 나만 이제 보고 느끼신 게 있으니까 아까도 계속 정체됐다라는 표현을 써주신 것 같고요. 자, 이제 올해 이제 그 총선이 준비되면서 이제 각 당의 후보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잡음이 많았습니다. 네. 사실 이제 충주 선거구 같은 경우에도 예비 후보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가장 좀 경쟁이 치열한 이런 지역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단수 공천으로 후보가 되셨습니다. 후보님의 좀 어떤 점이 좀 경쟁력으로 꼽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제가 작년 12월 20일까지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이임을 12월 20일에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12월 24일부터 충주에 내려와서 선거 준비를 했으니까 굉장히 준비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위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어떤 뭐 인지도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 중앙당에서는 이제 후보 적합도 조사를 실시했고 네. 또 각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그 선거 전략이나 의정 활동 계획, 또 도덕성이나 당인으로서의 정체성 이런 부분을 종합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뭐 좋은 평가를 받아서 그렇게 결정이 난 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질문은 사실 뭐 민주당이나 통합당 모두에게 좀 해당되는 질문이 될 텐데요. 이번 선거에서 이제 낙천자들을 또 어떻게 끌어안느냐에 따라서 이 선거의 당락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후보님께서도 좀 계획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저희 이제 그 출마를 준비하고 계셨던 두 분 시장님이 계셨습니다. 네. 그 두 분께서 한 분은 저희 캠프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주고 계시고 또 한 분은 후원회장을 맡아주고 계십니다. 또 마지막까지 같이 경쟁했던 예비 후보 중에 이제 박지호 후보께서는 네. 저희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또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다만 이제 아직까지도 그 고심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저는 그 대승적 차원에서 저희 쪽에 합류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이제 후보님의 공약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후보님이 보실 때는 우리 충주 지역구에서 이제 가장 먼저 좀 해결돼야 될 문제, 뭐 해결돼야 될 사안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 두 가지를 딱 꼽을 수 있는데요. 네. 그 교통을 더 크게 개선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원도심이 침체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네. 이 두 가지 모두 다행스럽게도 이제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충주가 그 교통이 상당히 이제 충주가 침체되게 된 계기 자체가 경부선의 이탈로 보고 있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만은. 네. 그래서 최근에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상당히 교통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착시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한 달에 한두 번 뭐 서울이나 이렇게 가는 사람한테는 불편이 없지만 이게 비즈니스나 경제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은 매일 오가는 수준에서 교통 여건이 문제가 됩니다. 힘들죠. 그래서 네. 그 충주의 교통 여건을 조금 더 인근 도시에 비해서 나은 수준으로 그 개선을 해야지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원도심의 상가가 굉장히 쇠퇴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그 도시 재생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되살려내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 이제 두 가지 제일 큰 포부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새 인물이신 만큼 뭐 변화와 뭐 혁신 많이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좀 충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 뭐 묘책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충주 시민들이 앞으로 변화하는 방향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확고한 그 신념과 어떤 공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지역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중앙으로부터의 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최근까지 그 중앙부처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일했던 힘 있는 여당 후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또 많은 요소의 인맥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성과 인맥, 또 젊은이로서의 어떤 의욕 이런 부분을 합쳐서 충주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구심점이 돼보고자 합니다. 네. 자, 이제 후보님께서는 이제 통합당의 이종배 의원과 또 일전을 앞두고 계십니다. 이종배 의원 사실 이번에 이제 3선 도전하시는 거고, 그 전에 이제 충주시장도 역임하셨고, 사실 이제 충주시가 이제 이종배 의원의 텃밭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김경욱 후보께서 이제 그 이종배 후보를 좀 넘어서기 위한 또 본인만의 또 강점 같은 것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제일 큰 강점이 사실은 젊음이고요. 네. 저희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종배 의원님이 공직 선배이시고 또 행안부 차관도 역임하셨는데 저보다 고시 기준으로 딱 10년 선배가 되십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10년이 젊다는 부분이 제일 큰 강점이 되겠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제가 50대 중반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50대 중반이 사회 요소에 한참 중요한 포스트에서 활동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맥이나 통로 이런 부분이 이제 제가 더 뛰어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그 보수 진영이 충주의 국회의원과 시장을 10년 정도 이상 이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맞아요. 어느 부분이든지 어떤 도전이나 변화가 없이 쭉 어떤 체제가 지속이 되면은 정체되기 마련입니다. 충주가 꼭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리더십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제가 반드시 이루어낼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충주가 사실 이제 보수 지역이 보수 정당이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있었던 곳인데 그러면 좀 이번에는 좀 그걸 바꿔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당연히 자신감이 있고요. 네. 이제 흔히 보수 지역의 텃밭이고 저희가 고전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저희 캠프에서는 우려와 다르게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그 많은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저희는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사실은 근데 이제 김경욱 후보께서는 이제 현직 의원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간 동안 굉장히 유권자와 좀 가까이서 많이 만나고 또 노출도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한데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선거 운동도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유세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저는 어떤 선거 전략이나 문화도 진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우리나라 선거 문화가 비대면 선거, SNS 선거 쪽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계기가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실제 지금 저희도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또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SNS를 활용한 선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시민들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출퇴근 시간에 거리 인사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 이제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코로나19로 인한 여건이 영향을 미칩니다만은 또 극복해야 되는 게 저희 또 임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아마 이제 모든 후보들에게 공통된 사안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가까이에서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간혹 이렇게 좀 시민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에 충주를 좀 어떻게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좀 인상 깊었던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그 충주 시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은 대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충주는 대표적인 도농 복합 도시인데요. 네. 일단 그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농민들하고 농업이 굉장히 좀 정책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또 농촌 지역이 굉장히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그쵸, 그 네. 젊은 층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이제 읍면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목소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공약에 반영해서 저희가 추진을 할 거고요. 시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일자리가 풍부히 있어가지고 젊은 층들이 충주를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을 마치게 되면 일자리를 찾아서 외지로 떠나가는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유수의 기업들을 유치하는 부분에 힘을 써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됩니다. 네. 크게 두 가지 부분인데 의료 부분에 있어서 응급 의료 체계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시민들이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계시고 또 아이들 키우는 젊은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아플 때 뭐 소아과 계통의 응급 의료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충주 뭐 정치 이제 리더들 또 충주시청 모두 합심을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당선에 성공을 한다면 이루고 싶은 포부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원내로 진출을 하게 되면은 일단 좀 큰 틀에 국회의원은 두 가지 지위를 가집니다.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지위, 또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지위, 또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측면에서는 우리 아들, 딸 세대들, 저희도 이제 기성세대가 되기 때문에 이 세대들이 충분히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좀 사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하고 싶고 거기에는 그 국가의 재원 배분 시스템이라든지 각종 법 체계들이 모두 관여가 됩니다. 어떤 포용적인 사회, 저희가 보기에는 그 북구형이나 서구형의 복지사회 모델로 가는데 좀 기여를 하고 싶다는 포부가 개인적으로는 있고요. 지역을 위해서는 이 지역 국회의원은 특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 정부 부처에 근무할 때는 모든 지역에 대해서 공평하게 그 동일한 기준으로 어떤 편파적인 거 없이 해야 되는 게 공무원의 도리이고 책임이었고 네. 지역구 국회의원은 편파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주를 위해서 아주 힘껏 그 주장을 하고 많은 자원을 획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경욱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낮 동안에도 하늘빛이 어두웠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낮 체감 기온은 영상 10도 선에 머물렀는데요.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요 며칠 비가 조금 내리기는 했습니다만 비의 양이 워낙 적어서 이 건조함을 해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건조한 날씨 속에 바람만 강하게 부는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 속에 낮 기온이 영상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과 비교하면 최고 5도가량 큰 폭으로 오르겠는데요. 다만 추위 걱정이 없으면 미세먼지가 말썽이죠. 내일 충북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포근한 날씨 속에 겉옷은 벗으셔도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북부 지역은 맑은 하늘로 출발하겠고 아침 기온은 영하 2도에서 0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청주, 진천, 증평 모두 영상 18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최고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 지역 역시 맑은 하늘로 출발해 한낮에는 영동이 영상 19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목요일 낮 기온이 영상 12도 선에 보이며 잠시 주춤하겠지만 이후에는 계속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컷7입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CJB 청주 방송을 추가한 후에 여러분의 일상 등을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컷7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일상이 뉴스다. 뉴스 매거진 7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걸렸어 날 보는 내 눈빛이 무심한 척 잘 숨겨왔었는데 oh yeah 너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너 때문에 밤새 설레는데 이제는 솔직히 말해 볼래 걷길만 걷게 해줄게